자동화에 대한 니즈는 계속해서 커져가고 되게 많이 자동화 될 건데 국내산 장비가 없다는 걸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연구자들이 보다 더 가치 있는 연구에 집중하도록 솔루션을 이제 내가 직접 줄 수 있겠다. 에이블랩스 파이널 라운드로 진출했습니다. 다양한 실험 솔루션들을 제공하여 연구원들의 연구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1위는 에이블랩스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실험 자동화를 통해 바이오 연구를 혁신하는 기업 에이블랩스의 대표 신상입니다. 에이블랩스는 현재 실험 자동화 로봇들을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모든 바이오 실험의 중심에는 액체를 핸들링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 액체를 핸들링한다는 것은 시약이나 용액 그리고 세포 같은 것들을 매우 정교하게 핸들링하는 작업들을 의미하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90% 이상이 아직도 이러한 작업들을 수작업으로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수작업으로 실험을 했을 때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바로 연구자들이 대부분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실험이라는 단순 반복적인 작업들에 노동력을 투여를 한다는 것이 있고요. 투입을 한다는 것이 있고, 그리고 이제 재현성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매우 재현성 있게 바꾸고 단순 반복적인 실험들을 자동화함으로써 연구자들이 보다 더 가치 있는 연구에 집중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 에이블랩스의 목표입니다. 외할아버지께서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그때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어린 나이인데 15살 때 암을 연구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고 좀 다짐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때 얘도 이제 진로를 정할 때 생명공학부로 진학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대학을 넘어서서 이제 대학원까지 가서 환자 맞춤형 암 치료에 대한 연구들을 좀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연구를 해보니 실제로 제가 연구하는 거 하나만으로도 어떤 환자분들에게 더 나은 가치를 또는 이제 치료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는데, 이러한 분들이 그 연구 결과를 최대한 끌어낼 수 있게끔 서포트하는 역할을 되게 많이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 찰나에 이제 우연히 그 수많은 그 환자 암 세포들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을 하게 되었었고, 그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하다 보니 국내산 장비가 없다는 걸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고객들이 자동화에 대한 니즈는 계속해서 커져가고 바이오 실험 앞으로도 되게 많이 자동화 될 건데 그 솔루션을 이제 내가 직접 줄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그때 이제 창업을 좀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시작은 혼자 하게 된 건데 처음에 창업을 할 때는 저랑 이제 마음이 맞는 두 분, 코파운더가 두 분 계셨어요. 그래서 그 두 분과 함께 창업에 대한 얘기를 많이 나누었고, 제가 회사를 설립하고 나서 두 분이 같이 조인을 해주셨습니다. 크고 무겁고 비싼 제품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기존의 외산 장비들이. 그게 이제 글로벌 대형 제약사를 타겟으로 하는 그런 제품들이었기 때문인데, 저희는 이제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연구자들, 일반 실험실에서도 다 사용할 수 있는 작고 가볍고 쉬운 제품으로 현재 개발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유효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쪽에서 좀 많이 그 니즈를 봤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기존의 제품들을 도입을 하는 데는 거의 한 3, 4억 이상의 비용이 필요한데 저희 거를 도입하게 될 경우에는 10분의 1 가격으로 똑같은 품질을 거의 비슷한 동등 이상의 품질을 저희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사 입장에서는 선택을 안 할 이유가 크게 없게 만드는 것이 저희 어떻게 보면 전략인 거죠. 바이오 실험이 엄청나게 노동 집약적인 현장입니다. 그 바이오 연구실이. 그래서 되게 많은 그 하루 일과 중에 약 7, 80% 이상을 실험에 사용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실험들이 자동화로 커버가 될 수 있다면은 제가 연구하는 어떤 주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깊이 있는 고민을 할 수가 있고, 그게 저의 부가가치를 더 높이는 일이라 생각을 해서 저는 실험 자동화에 대해서 관심을 되게 많이 가졌었고, 바이오 실험의 모든 중심에는 액체를 핸들링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액체를 핸들링한다는 것이 시약 또는 용액 그리고 세포 같은 것들을 손으로 직접 수작업으로 이제 옮겨주거나 흡입하고 분주하고 섞어주는 과정인데요. 이러한 것들을 수작업으로 함으로써 발생하는 재현성 문제 같은 것들을 최대한 극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저는 실험 자동화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저희한테 첫 고객이었어요. 첫 고객이 저희한테 연락을 주셨고,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아직 충족되지 않았던 이 언맷 니즈가 있었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자동화를 해드림으로써 그분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고객의 매출 발생에 기여를 저희가 할 수 있었거든요. 고객의 과업을 풀어나가는 거에 저희가 도움을 드리면서 우리 제품을 이제 사용하게 되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진짜 시장에서의 저희 어떤 포지셔닝 같은 것들에 대해서도 많은 좀 고민을 하게 됐었고요.
당연히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같은 엄청나게 커다란 기업과 협업한 사례도 예시를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창업 초기부터 삼성바이오로직스에 꼭 들어가야겠다라는 엄청 큰 다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송도에다가 오피스를 구했던 것도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아무래도 자동화라는 거는 대응의 영역이 가장 큰 부분 중에 하나인데, 그 자동화 장비를 사용을 하시다 보면은 유저분들이 커버하기 어려워서 뭐 유지 보수라던가 또는 이제 새로운 프로세스 같은 것들을 약간 같이 개선해드리고 그분들이 이 실험을 정말 자동화할 수 있게끔 서포트하는 역할을 저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거리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가까운 게 매우 중요해서 그러한 것들을 위해서 좀 근처에 있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꾸준히 연락을 드렸었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쪽에서도 저희 제품을 한번 보고 싶다 말씀을 주셨어요. 실제 한번 보시고 나서 도입이 가능하겠다, 너 성능 평가를 해보자 라고 이제 말씀을 주셨고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약간 제조업 기반으로 시작을 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러한 그 프로그램 같은 것들은 좀 되게 소프트웨어 회사들 또 되게 팬시한 회사들이 잘 좋은 수상 실적을 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처음엔 지원조차 좀 많이 꺼렸었는데 진짜 지원 마지막 날에 어떻게 보면은 뭐 떨어진다고 손해볼 것도 없는데 한번 지원해보자. 그리고 저희가 되게 스타트업 씬과 멀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대표님들을 좀 많이 만나보고 그 씬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좀 뭔가 되게 인사이트풀한 대화를 많이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사실 지원을 했습니다. 예선 통과 같은 거 기대도 안 했는데 운이 좋게 또 예선에 합격을 해가지고 뭐 매 미션마다 열심히 잘 풀어나간 것 같고요. 궁극적으로는 되게 청중분들 그리고 많은 시청자분들이 어떻게 보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꿈의 크기, 그 비전의 크기를 높게 평가해 주시는 게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하우스라고 이제 투자사가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하우스 리더분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심사위원분들이랑 되게 디베이팅을 많이 하면서 배운 게 진짜 많고요. 끝나고 나니까 아무래도 투자사 쪽에서도 연락이 많이 오시고 투자사뿐만이 아니라 되게 다양한 곳에서 연락이 왔었어요. 고객사도 마찬가지고. 네, 그러한 경험도 상당히 재밌었습니다. 네. 가장 어려웠던 순간을 굳이 뽑자면은 재정적으로 이제 거의 바닥에 났을 때, 처음에 창업을 했을 때 가지고 있었던 자본금이 다 떨어졌을 때가 이제 가장 위기의 순간이었는데, 그때 이제 저희를 믿어주시는 분들에게 엔젤 투자를 유치를 함으로써 그 시기를 극복을 했고요. 또 유니콘하우스에서도 이제 대상을 타면서 또 이제 시드 투자라는 이제 좋은 결과를 얻어내면서 지금은 현재 그때만큼의 크리티컬한 문제는 아직은 겪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2월 달에 2분 더 들어오셔서 14명이 됩니다. 사실 저희도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빨리 좀 약간 성장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럴 때 그 채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애초에 원했던 목표들을 달성하지 못하는 케이스도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를 포함해서 아마 올해 20명이 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업하면서 1년 동안 느낀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밸런스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외부적으로나 내부적으로나의 밸런스도 매우 중요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추구하고 있는 목표들을 달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인력들의 적절한 채용도 되게 중요하고, 그 인력분들의 약간 어떻게 보면은 실력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정말 잘 맞춰야겠다. 그리고 팀 간의 밸런스도 되게 중요하고 재무적인 밸런스도 되게 중요하고, 그런 밸런스가 정말 중요하다고 많이 느꼈습니다. 저는 제일 많이 했던 고민이 내가 고객의 문제를 정말로 해결할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고객들을 많이 만나면서 아직은 부족하구나 하는 것들을 정말 다양하게 많이 느낍니다. 고객들을 만나다 보면. 근데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채워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이제 직접 고객들과 소통을 하면서 이분들의 문제를 풀어드릴 수 있겠구나, 그리고 이 문제를 풀 만한 충분한 기술력이 있구나 라고 판단이 되는 순간이 있는데요. 저는 그러한 순간에 있는 분들이라면은, 또 창업에 되게 어떤 뜻이 있는 분들이라면 저는 이제 과감하게 도전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걸 안 해보면 되게 후회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과감하게 뛰어들어보는 것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일단 한국 자체가 되게 바이오 산업에서는 되게 강국이에요. 그래서 이제 국가의 어떤 그 정부 지원 사업 같은 것들도, 연구개발 사업도 대부분 이런 바이오 치료제나
또는 바이오 의약품 쪽으로 이제 많이 치우쳐져 있는 경향이 사실 있긴 한데요. 저는 이런 바이오 산업이 사실 궁극적으로 디벨롭이 되려면은 다른 쪽에서의 테크놀로지들이 바이오와 융합이 되어서 그 시너지를 발생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부품과 그 바이오 관련된 장비, 그런 로봇들 산업에도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이런 스타트업들이 되게 많이 요구받는 것 중에 하나가 그래서 너네 누구랑 일해봤어? 너네 고객이 누구야?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듣거든요. 그런 신뢰를 약간 외부에서 많이 얻으시려고 하는 경향이 아직 한국에는 많이 남아있긴 합니다. 그런 대기업과 스타트업의 연계 같은 것들이 정부 주도하에 되게 많은 부분들이 이루어지면 되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스타트업들한테 더 용기를 심어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합니다.